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주까지 대표할 만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마켓 일타 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 매트릭스. 네. 장 초반에는 3% 넘게 올랐던데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초반에 이제 인플루엔자 관련된 관련주들이죠. 마스크 관련주인 이런 좀 웰크론이라든지 진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PCR 쪽인데 돈반적으로 이제 초반에 좀 한 9시 10분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한 5% 정도 가까이 좀 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좀 추가적으로 갭이 좀 크게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갭이 적당하게 뜨고 또 지금 적당한 좀 조정 하락을 좀 마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갈 것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매수가 대비해서 7% 정도 넘는 지금 상승이 좀 나왔는데 목표 가격을 조금 제가 좀 높게 좀 제시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AI 시대이긴 한데 AI 조류 독감 사망자가 나왔다. 미국에서 글로벌 처음으로 사망자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전염병이 약간 좀 도래되는 좀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따져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좀 이렇게 우려감으로 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부분들, 이제 감염병 관련주들은 포트에서 우리가 비중 5% 정도는 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진매트리스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까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잘 나오면서 테크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다행히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제 되나요? 사실 미국에서 장 전에 그 졸트 9인 건수가 나왔는데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해석을 다 보셨겠지만 예상치가 상회했습니다. 네. 회사가 얼만큼 채용을 하겠다라는 공고 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예상치를 큰 폭을 상회하는 바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드 이즈 굿이다. 이제 무조건 이제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와야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제 미국 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오늘 수요일까지는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자막에도 나갔었잖아요. 수요일까지는 공격적 매수 및 홀드를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말씀 한번 잠시 뒤에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여전히 탄탄하고 고용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플레 더 압박받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심리들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국채 금리도 좀 움직였죠. 국채 금리가 무섭습니다. 지금 네. 안 빠져요. 지금 이제 어제 장중에 4.7%를 한번 찍고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 좀 보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 나온 건데 마법의 5% 수준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당연히 5%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고 저라도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것 같아요. 저라도. 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올라갈 때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보면은 이제 주가 차트가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월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들도 이제 미국에서 열어두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면은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에도 아시다시피 23년도에도 5%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드디어 나왔죠. 다시 또 골드만삭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주요 이제 여러 명의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골드만삭스의 마샬이라는 분석가의 코멘트를 요약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12월 달 이제 FMC 이후에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강력한 뭔가 매도가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매도가 쭉쭉쭉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문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뭔가 헤지 펀드라는 그런 쪽에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때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숏을 엄청나게 구축을 한 상황이죠. 쉽게 해서 곧버스를 엄청 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로 NFP 비농업 고용지표가 관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적절하게 약간의 좀 둔화되는 모습만 나오면은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폭등 나오면서,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같이 돈만적으로 커플링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매크로적인 환경을 다 한번 봤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한 거를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그림 뭐 바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만든 이제 AI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상 그래프를, 그러니까 주간을 그려봤습니다. 쉽게 해서 주봉이죠.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게 지난주의 상황입니다. 지난주 주봉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1월 6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여기에 좀 포진되는데요. 지금 어떻죠? 다음 주 1월 13일 주간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측에다 제가 또 표시를 해놨죠. 이번 주 강한 상승이 지속된다. 양봉이 뜬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유지된다라고 양봉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0일 주간, 1월 3주차, 그러니까 설 전주에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그 설날 주에는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설날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음봉이다. 하락세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는 좀 더 이 분위기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광석 매니저의 일타 강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결론은 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고, 수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연장해서 다음 주까지는 한번 보자. 다음 주에 한번 뭔가 좀 피크적인 뭔가 호재 뉴스가 나오면 피크적인 뭔가 분위기가 반도체든 어느 분야에서 연출이 될 때가, 그때가 우리가 한 차례는 좀 덜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광섭이 골드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윗방향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까지 매수 전략이 가능한 종목 어디서 찾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실이냐 득이냐 약간의 실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바로 반도체가 좀 무섭게 반등이 나온 이유가 네. 결국은 참 젠선호 회장의 또 이야기죠. 젠선호 회장이 그건 조금 자기가 얘기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약간 옹호 발언을 하면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 다시 달라졌으니까요. 당연히 그 관련주를 좀 편입을 해야 되겠다. 반도체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85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많이 빠지고 어제 장대 한번 세우고 오늘 적절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은요. IMT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IMT라는 종목을 오늘 들고 나오셨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뭐 마이크론 네. 뭐 이쪽과 관련해서 좀 협력사로 부각이 되는 회사일까요? 네, 협력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T, 세정장비 업체입니다. HBM 세정장비 업체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막 그냥 그대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장비 쪽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14%, 정말 지겹게 떨어졌다가 이제 막 정배열을 전환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HBM 장비 쪽, 저스템도 오늘 장중에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IMT만 유독 오늘 약간의 주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과제 납폭의 순환매, 그 순환매에서 반도체 장비 쪽의 순환매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마이크론 공급사와 직접적인 연동 관계가 조금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좀 높은 회사가 바로 IMT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과대 납폭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좀 제시해 드릴게요. 한 25% 정도 자리죠. 15% 정도 좀 자리죠. 12,500원 선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만 원 살짝 깨지는 자리죠. 9,95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장기도 평균선까지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은 12,500원이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4,000원, 1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는 점. 부담 없는 자리 IMT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주가는 먼저 반응을 했었습니다.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마감 후에 무료 방송하시죠? 네,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뭐 저스템도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들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너튜브에 신광석 주식회라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켓 1타 강의 그리고 1타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